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을 주는 생활임금제가 광주에서도 일부 자치구에 도입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일제히 치르는 시험은 보지 않게 됩니다.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용의자의 연고지가 화순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전남 지역민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로 중단됐던 민주의 종 새해맞이 타종 행사가 모레 밤 11시 20분부터 7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최저임금으로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일부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겨우 넘는 월급을 받으며 구청에서 청소일을 하던 61살 김현일 씨. 5달 전부터 월급이 10만 원 정도 올라 저축을 시작했고 이번 성탄절에는 아이 선물도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을 더 받은 게 여러 가지로 더 부드럽죠. 생활에도 더 부드럽고. 김 씨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월급이 오른 건 광주 광산구청이 시행하는 생활임금제 덕분입니다. 생활임금제는 1시간 시급 5,210원으로는 점심 한 끼 사 먹기조차 힘든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제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뒤 서울과 광주 광산구 등으로 확산됐고 광주 서구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가지고는 좀 생활하는데 좀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자치단체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편차의 문제나 이런 것도 그럼 어떤 자치단체의 그 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의회의 성향에 따라서 될 문제냐.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공공부문부터라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추진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일제히 치르는 시험은 보지 않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고 대신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등 상시적인 평가 체제 중심으로 평가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공교육 시작 단계부터 경쟁과 차별, 소외감 등을 받는 시험의 역기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사들이 광주시 교육청에 교장 면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장 면직을 요구하는 이유를 담은 사례집과 감사 청구서를 최근 교육청에 제출했고 여기에는 교직원 30명도 서명했습니다. 학운위는 지난 2년 동안 해당 교장이 교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15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1월 항공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14,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5% 증가했고 올해 누적 이용객도 13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는 중국 노선 운항 확대와 무안 제주 간 항공기 운항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다 이용 실적을 1년 만에 갈아치운 무안국제공항의 가장 큰 숙제는 대형 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남의 1순위 현안 사업인데 서두르지 않으면 활주로 연장은 물 건너갈 우려가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현재 활주로 길이는 2,800m. 탑승객 150명 규모의 여객기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전복이 이착륙을 위해서는 활주로 400m 연장이 필요한데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먼저 이용객들을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본 다음에 확장을 합시다 하는 논리고 기재부 쪽 논리는 청주공항도 있고 양양공항도 있습니다. 거기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못 해줍니다. 남해안철도와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남 현안 1순위가 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영남에 동남권 신공항 사업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매듭 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 자체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정부에 핑계거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 광주 용산 간 KTX가 개통되는 만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국가 예산으로 보면 큰 부분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개통과 동시에 무안으로 옮기기로 다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장하고도. 그랬는데 그것도 안 옮기고 지지부진을 하면서 정부의 1지역 1거점공항 방침 속에서 광주시의 여론 눈치 보기로 이름만 서남권 거점공항에 머물러 왔던 무안국제공항. 시도 상생을 전면에 내세운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소지역주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업들은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4년 기업환경 순위에 따르면 창업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의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광주 서구와 남구 등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고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C등급에 그쳤습니다. 전남에서는 장흥군이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나주와 여수, 화순과 곡성 등 10개 시군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축사 화재와 관련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축사 시설의 화재 원인 중 전체 77%가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누전이나 단락이라며 축사 230여 곳에 대해서 화재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안전점검과 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3년여간 140여 건의 축사 화재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버리고 달아나 공개 수배된 정형근의 연고지가 화순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외부 수사관이 화순 등지에 급파돼 수배자 정형근의 행적을 살피고 왔다며 정형근이 연고지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형근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도용하거나 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겸비한 춤인 벨리댄스,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운동이죠. 보기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벨리댄스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경쾌한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합니다. 우아한 몸짓에 화려한 의상까지 더해져 여성미가 물씬 풍겨져 나옵니다. 가슴과 복부, 골반을 중심으로 물결치듯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유연성과 함께 근력을 키워줍니다. 벨리댄스는 일명 S라인을 만들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몸속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 운동이 많이 돼요. 벨리댄스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 조절을 다 하니까 움직이면서. 맨발로 춤을 추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복부를 돌릴 때 하체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하체 모두 단련되는 전신 운동입니다. 동작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동작만 익히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는 이 벨리 댄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 쓰는 배 근육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뱃살 빼기도 좋고요. 벨리댄스에 관심이 있어도 의상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 평상시에는 취향에 맞게 편한 옷을 입으면 되고 무대 의상은 댄스 전문 의류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 여자 펜싱팀이 제54회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은숙, 이바다, 강영미, 김미정으로 짜인 광주 서구청은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신아람, 최인정 등 국가대표로 구성된 계룡시청을 크게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팀을 우승으로 견인한 최은숙은 전날 개인전에서도 정상에 올라 대회 2관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에서 새해맞이 타종식이 7년 만에 열립니다. 금남로 민주회 종각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는 모레 밤 11시 20분부터 식전 행사와 함께 시작되며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총 33차례 타종합니다. 이번 타종식은 지난 2007년 아시아전당 건립공사로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 축제로 뽑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내년 3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내년 축제는 바닷길을 활용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더 늘어나고 민속문화예술 특구에 걸맞는 전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바닷길 축제는 외국인 8만 명 등 5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두루미류 철새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겨울 들어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 철새는 흑두루미 960여 마리, 재두루미 35마리, 검은 목두루미 4마리 등 100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가 통합되고 축제 시기도 5월과 10월에 집중됩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브랜드 공연 축제와 합창 페스티벌 등을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전으로 통합하고 대표 길거리 축제인 충장축제와 곶싸움놀이, 서창 만들이 축제 등 전통 민속 축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과 10월에 페스티벌 주간을 설정해 축제를 집중시키고 내년 9월 개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임방울 국악제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굿모닝 양림축제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전라 좌수영이자 삼도 수군 통제영의 본영이었던 여수 진남관이 내년부터 전면 해체 보수됩니다. 붕괴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인데 조선 후기 목조 건축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보제 304호로 지정돼 있는 여수 진남관입니다. 진남관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전라좌수영의 본영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합니다. 한번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이순신 장군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굉장히 그 진남관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웅장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진남관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 붕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기둥이 갈라지거나 뒤틀림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 복구가 시급한 상황. 당초보다 1년여가 늦어졌지만 문화재청의 설계 심의가 완료되면서 진남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보수가 시작됩니다. 문화재청과 여수시는 오는 2018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올해 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하기 시작해 썩은 목재는 선별 교체하고 변형된 내부 마루와 퇴락한 단청을 복원합니다. 현재까지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부터는 가설돛집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4개년에 걸쳐 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남아있는 진남관. 300여 년 만에 전면 해체 보수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남도학숙은 광주와 전남 출신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신규 입사생 424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나 전라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입사 신청은 남도학숙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청이나 주민등록지 시군청에 하면 되고 대학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도 대학 지원 수험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매년 감소하고 취업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률은 지난 2011년 79%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해 올해는 74.9%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하던 비율은 지난 2011년 9.8%에서 올해 15.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광산구가 주민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광산구는 내일부터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다며 모바일을 통해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를 제공하면 주민들은 그 정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내년에 실시할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음악과 미술, 문학과 무용 등 8개 장르로 선정된 예술인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단체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시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고 다음 달 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서해안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고 낮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여수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건조함을 달래줄 만한 반가운 비는 지금 내리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껴 있습니다. 이 연무는 낮 동안에도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 지수는 보통인데요. 저녁부터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높은데요. 장성이 영하 3도, 광주 0도, 담양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흥 영하 3도, 강진 영하 2도. 낮에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장흥 10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낮 기온을 보면 광양시 1도, 구례 8도, 순천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구름이 좀 지나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또다시 눈과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새해 아침에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